마경덕 시인의 그 양배추 이 시집을 갖고 왔네요. 계속 제가 추천했잖아요. 마경덕 시인의 시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런데 이 시를 해설하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기는 했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시를 고르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고르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하면은 시집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씩 골라서 이렇게 시집도 소개할 겸 그렇게 시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를 보는 기준이 저희가 보는 것이 이게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독자분들이 보는 것도 다 맞는 것이고, 시는 어떤 해답을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닌 그 인문학 쪽에서 가장 개성과 개인적인 사고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 시인이 쓴 것을 그 저희가 해설해 놓은 것이 다 맞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고, 독자분들도 다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설하고 한 것이 이거 획일적으로 그 답을 여기서 다 찾으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시를 이렇게 해설을 했냐, 어떻게 했냐,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신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도 그거 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보니까 군데군데 해설하는 데가 그 시하고 잘 맞지 않게끔 그 경강부에서 설명하는 것도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두 번, 세 번 돌아보면서 지나간 시를 다시 보충해서 해설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러신 분들을 다 답변을 못 해드려도 이해해 주시고 읽고 있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다. 그래도 시가 좋은 거는 그 행간의 연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 여백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같이 엮어갈 수 있다는 거, 뜨개질을 한 땀 한 땀 해가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또 중간에 길을 틀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목도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를 또 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들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담론을 가지고 끌고 와서 펼쳐볼 수 있다는 거, 담론을 성립시키고 확립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 독자들의 영역에서. 그래서 시만큼 이렇게 매우 풍부하게 다양성 있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장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해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희가. 그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 사실을 규명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해야 되겠지만은 소설도 또 그 줄거리나 이런 것이 정확해야 돼요. 플롯이 맞아야 되고 디테일도 있어야 되고 소설은. 그렇지만 시는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 설명하면은 시는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시인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그 틈과 틈새, 그걸 잘라놓은 거,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틈을 보고 독자가 같이 즐기는 거야. 시인의 사고 안으로도 들어가 보고, 세상이 자기가 구축해놓은 상상 속으로도 들어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상상이 얼만큼 더 확장되느냐. 또 시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다양성 있게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시. 이런 시가 진짜 좋은 시예요. 한 번 보고 이해가 다 돼버리고 더 볼 것이 없는 시는 그걸로 끝이죠. 아니 그걸로 계속 봐도 전혀 느낌이 안 오는 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서 생명이 끝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못 봤던 게 또 있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좋은 시예요. 그래서 독자가 판단하고 담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틈이 많은 시, 그걸 그만큼 여유를 많이 준 시, 그런 시가 어려워요. 또 어렵죠. 그래서 못 보고 더 힘들고 그런 거야. 잘 썼던 못 썼던 시 하나하나가 다 개성 있고 그걸로서 완결된 시기 때문에 그 시를 그 나름대로의 개성으로서 다 들여다봐 주는 거,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사설이 많이 길었으니까. 자, 그럼 들어갈까요? 양배추, 마경덕. 낯장인 나를 주장할 수 없었어요. 여러 겹이 되기 위해 하얗고 캄캄한 세상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합류하지 못한 몇 장의 바깥은 밖고랑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이 시를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그 양배추가 쭉 그 돼가는 과정, 그게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이 시는. 극소라는 시에서 보면은 첫 연부터 강하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자기 이야기, 남의 슬픔에 함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양배추도 강하게 일체화돼서 그냥 그게 그대로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시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팠죠.
어떻게요? 그냥 천년부터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버려진다. 그다음에 어둡고 하얗고 캄캄하다. 이런 것들이 참으라고 했고 자기가 골몰한 또 인생이고 그게 그다음에 침묵과 어둠과 하나가 돼서 또 그 엉덩이 안에 그러니까 엉덩이라는 건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웅덩이 같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붙박이로 있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잘 떠날 수 없는 듯한 느낌. 인생이 패인 듯한 느낌. 참호 안에 갇히고 동굴 안에 박아져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이 안에서 어떤 뿌리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얗게 속살, 어둠으로서 다시 뭔가를 키워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소중한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그 사람의 진정성 같은 게 느껴지죠. 그 시를 보는 것이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꿰갖고 보는 것이 상당히 빠르시네요. 이제. 예. 그렇게 봐야 돼, 시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한 행만 보기도 힘들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낯장인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런 말 하나. 그다음에 동그라미는 제가 골몰한 일생이에요. 이런 말들을 잡아내고 또 우묵한 엉덩이가 나타났죠.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참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낯장인 나를 주장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가요. 힘들죠. 가정에서도 나를 주장하고 회사에서도 나만 주장하고 이 사회에 나가서도 나만 주장한다면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돼. 하나하나 나를 버리면서 네모가 되면 안 돼. 송곳이 되면 다 깎여서 죽는 거야, 이것이요. 네. 양배추가 되기 위해서는 둥글둥글 굴러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하나의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양배추같이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약자로서의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여성으로서의 이런 시각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뭐 훌륭한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손가락질 한대잖아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대학 교수인데 그러면 뭐해 뭐 결혼도 못한 노처녀잖아.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아줌마가 아무리 그러니까 여성이 아무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져본다고 한들 남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를 불러야지만이 그 사건 현장 같은 게 수습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꼭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많이들 경험하거든요. 심지어는 재벌의 경우에도 여자의 경우에 수많은 그 입도마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작두처럼 썰려나가고 괜히 할인이 되고 사람에 대해서 깎여져 나가고 얕잡아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들의 경우 아무리 잘난 여자들도. 그래서 옛날에 그 허난서론이 그런 것들을 많이 울분을 삼켰잖아요. 나이석 그 화가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는 참 절절히 와닿거든요. 살면서 더더욱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더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도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남자한테는 모든 기회가 다 주어져요. 굉장히 폭이 넓고 긍정적인데 그냥 남자는 뭘 했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는데 여자는 뭘 하기 위한 그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그 허들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참 유리천장이 너무 높다. 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갈수록 그게 더 절절하거든요. 살다 보면. 그래서 나를 대표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에 정말 절실하실 것 같아요. 특히 40-50년 이상 살아보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성으로서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 첫 행을 보면은 낯장인 나를 주장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은 그 양배추가 낯장으로서는 그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로밖에 뭉텅이로 있어야 되지. 나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매몰된 존재가 돼가고 하나의 전체주의 안에 들어가듯이 하나의 소속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낯장이라는 것은 시인이 그 낯장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왜? 시인은 가장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전체를 절대 추구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누구 해갖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기가 쉽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낯장인 나를 주장할 수 없었어요. 여러 겹이 되기 위해 하얗고 캄캄한 세상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여러 겹이 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얗고 캄캄한 세상, 그 캄캄한 세상 속으로 나를 죽이면서 그 캄캄한 세상 속으로 죽이는 거야. 나는 바깥으로 튀어나와야지 이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나를 죽여서 캄캄한 세상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야지 그 양배추가 되고 하나의 단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매몰되고 하나의 억압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예를 들면은 부인으로서 네. 역할만 요구하는 거야. 네. 나라는 존재는 없어. 없죠. 엄마로서 역할을 요구하고 부인으로서 역할을 요구하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요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낯장을 어떻게 주장하겠어 거기서요. 주장 못하지요. 시인들도 그리고 그렇대요. 사회 안에서 자기가 그 시를 계속 쓰고 있어도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도 그 사실을 숨겨야만 유리하대요. 사람들이 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시인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고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라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과 혼자 그 사유하고 있는 시간 안에서 대체적으로 나오지 여러 사람과 이렇게 깔깔거리고 지내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더라도 혼자 있는 거 조용한데 혼자 있었을 때 그 사고가 떠오르고 혼자 있었을 때 어떤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시를 쓰겠어요? 직장 생활과 완전히 그 단절된 사고 안에서 이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시인의 생활과 시인이 먹고 살 길. 함부로 은폐할 필요까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자기 어떤 꼬투리, 행동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인이라서 그래 이렇게 될까봐 그걸 숨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시가 좋아서 네. 이거 시를 쓴다면은 숨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시를 문의로서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등단을 한다든지 뭘 한다 하더라도 네.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좋아야 돼요. 이분의 것을 보니까 상당히 늦게 등단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시를 좋아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40대에 등단하신 것 같아요. 40대에 등단하실 때면 이분이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날 20년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라도 지금 작품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시집도 많이 내고 그러냐. 이런 사람이 시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내가 이걸 놓지 않고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즐겁다 했었을 때 시를 쓰는 것이지 시인이 되고 싶어 그 마음으로 된다고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죠. 예. 그래서 하얗고 캄캄한 세상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이 양배추로서의 하나의 양배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둠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래서 합류하지 못한 몇 장의 바깥은 박고랑에 벌어진다고 했어요. 여기에 합류를 못하면 사회에서 그 탈락하고 낙오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단체 안에서 다 배제 당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박고랑에 벌어진 거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예. 이방인 같이. 이방인 같이 네, 돼버리는 주변인 같이. 예. 네. 그래서 앞과 뒤가 겹쳐 하나로 뭉쳐지고 전과 후 앞과 네. 뒤가 하나로 뭉쳐갖고 그래가지고 하나로 뭉쳐지잖아요. 이 네. 양배추가. 그러듯이 따닥따닥 붙어갖고 예. 서로는 아무도 없고 자기 개인이란 것은 아무도 없고 전부가 따닥따닥 붙어갖고 하나의 집단 개미가 개미 안에서 여왕벌 하나가 하나의 전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속품같이 네.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양배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한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져야지만. 그래야지 양배추 이렇게 각기 되는 거란 다른 말이에요. 색깔이나 각기 다른 모양이 대해서는 양배추가 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야 온전한 이름인 양배추를 얻었어요. 온전한 이름인 전체가 하나로 뭉쳐야지 그것은 그걸로서의 그 가치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굴러갈 수 있을 때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세상에 뒹굴뒹굴 굴러갈 수 있을 때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네. 이 말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모서리를 갖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모서리는 다 탈락하고 그 모서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회사 안에서 내 모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진급도 못하고 계속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게 조직에 맞는 하나의 양배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둥글둥글 굴러갈 수 있는 말, 같이 그 화합할 수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지, 아, 그거 뭐 맞지 않아 하고 지 주장했다가는 그건 망치는 거야. 그 회사도 망치는 거고 단체도 망치고 계속 의력장 낸 사람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제되죠. 예. 아예.
업무 자체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가겠죠. 예. 그 누군가 굴러갈 수 있을 때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그 못 참잖아요. 전혀. 그냥 예. 막 뱉어버리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제가 골몰한 일생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양배추를 통해 자기 일생의 인생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도 시를 쓰려면 이 시 전체가 그쪽에 골몰해야지만이 다른 세상의 속세와 완벽하게 그 결별을 해야지만이 이쪽으로 쭉 온전하게 이름을 얻고 시가 시답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시와 함께 계속 그 헤매고 예. 힘겨워하고 그래서 내가 다 없어지고 무아지경이 되고 그 시의 언어들 속에서 유영하고 이게 어떤 세계인지 모를 정도로 가야지만이 이런 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의 세계에서 보면 창작의 예. 세계에서. 예. 예, 그래서 누군가 굴러갈 수 있을 때가 참으라고 했어요. 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속담에 그거 있거든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예, 예, 봉사 3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9년 그렇죠. 동안을 네. 시집살이 9년을 그렇게 지내야지. 그 내가, 3년을 참으라고 시집살이 3년의 그 벙어리라는 것은 그냥 그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 3년이란 것은 시댁에서나 누구나 큰 그 욕을 하고 뭘 하도 어쩐다 하더라도 다 귀먹었다 하고 살으라는 것이고, 봉사라는 것은 이제 그때 가면 시집살이가 훤히 보이잖아요. 누구는 뭐 약점들도 다 보이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러더라도 그 약점을 흠잡지 말고 안 본 척 해라. 그래서 그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순서대로 돼 있군요. 벙어리 맨 처음에, 그 다음에 귀머거리 예. 들어도 못 들은 척, 그 다음에 봐도 못 본 척. 예. 예. 그게 예. 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똑같죠. 조직도 그 순서대로 가야지만이 예,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제가 골몰한 일생이에요. 이 말은 결국에서는 자기가 둥글둥글 살아가려고 한 그 노력, 네. 그것이 제가 평생 동안 골몰하고 거기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일생이라 이 말이죠. 네. 그 단체라든가 어디에 귀속돼 보려고. 네. 그 시인이 근데 귀속이 되겠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시라고 보면 또 골몰한 일생이구나, 시인이 시에. 예. 시를 쓰기 위해서는 동그라미가 돼서는 안 돼요. 시는 동그라미가 된 게 아니고 모서리가 돼야지 시는 잘 써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왜 만다라 있잖아요. 동그라미잖아요. 예. 만다라 안에서 균형과 어떤 그런 것들이 조화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 균형과 조화가 되면서도 여러 가지로 어느 방향에서 봐도 다 꿰어지고 굴러가는 그런 시. 잘 빠진 아름다운 시라고 또 동그라미를 본다면 그렇게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침묵의 크기만큼 어둠도 둥글게 말렸어요. 자기가 침묵한 것만큼 네. 그 조직 안에서 자기가 말 않고 참고 있는 것만큼 그 어둠의 세월도 네. 둥글게 세월 속에 만들어서 잘 네. 그 조직 안에서 굴러간다는 것이죠. 단체 안에서. 네. 어둠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찢어져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되지 않도록 곡선을 만드는 기술은 배운 적은 없지만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양배추는 원래 DNA 안에가 거기 들어앉아 있으니까요. 네. 또 시로 보면은 이게 시가 탁 어느 군데에서 걸려서 탁 맥히지 않도록 예. 잘 빠지게끔 예.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얀 어둠을 한꺼풀 벗겨내면 우무간 엉덩이가 나타나지요. 한 방울의 햇살도 스미지 못한 맑은 어둠의 엉덩이. 이 엉덩이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엉덩이. 어둡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 어둡다라는 거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깜깜한 거. 예. 근데 맑은 어둠 하니까 묘하게 끌리는 것 같아요. 예. 왜 엉덩이를, 우무간 엉덩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얀 어둠을 한꺼풀 딱 벗기면은 그 양배추의 그 동그란 엉덩이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엉덩이란 것은 시인이 엉덩이를 붙이고, 그렇죠. 예, 동그란 엉덩이를 붙이고 그 시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그 고통과 고난의 세월, 그 세월을 한 방울의 햇살도 스미지 못한 그쪽에서 맑은 어둠, 그 맑은 어둠 같은 그 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시었던 그 고난의 세월. 삼매경에 빠져 들어야만 되는. 예. 다 차단하고 그거 하나만 잡고 어떤 장인이 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우뚝 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골몰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절제하고 그것만 잡고 가잖아요. 예. 예.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의 예, 그런 일생. 예. 그래서 예. 그 맑은 어둠을 만들어내는 엉덩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엉덩이라고 갖고 온 거예요. 시인이 시에 그 공부 잘하는 애들도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일단은 엉덩이가 붙여져야 뭘 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오래 참는 버릇이 안 돼 있으면 공부 못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는 버릇부터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1시간 이상. 그래야지 공부도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에 칼날을 들이대지만 않는다면 희고 맑은 엉덩이를 한 장 한 장 보여드릴게요. 거기에서 자기가 고난의 세월로서 둥글게 말아가면서 그 살아왔던 고난의 세월에서 한 장 한 장, 시 한 편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엉덩이를 붙이고 내가 이것을 중간에 이렇게 잘라내지만 않는다면 자기가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 인구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한 장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한 자리에 눌러앉은 침묵이 얼마나 단단한지 저울에 올려보면 알아요. 그럼 한 자리에 눌러앉아 침묵이 얼마나 단단한지 저울에 올려보면 알아요. 이것은 저울이 무겁게 거기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던 그 세월이 엄청 무겁게 달릴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 어디 신화더라? 그 신화에 보면은 그게 이집트 신화인갑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네. 그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 깃털 예. 하고 이렇게 딱 같이 나갔고 깃털하고 심장하고 똑같으면은 그 천국에 가고 심장이 밑으로 쭉 가라앉으면은 깃털이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 저울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는 시를 쓰기 위해서 무거운 저울만큼 그렇게 침묵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칼날을 들이댄다는 거요. 예. 칼날을 들이댄다는 게 그 사람이 살면서 큰 고비가 있잖아요. 뭐 큰 상처, 이를테면 뭐 스트레스 지수로 딱 봤을 때 배우자가 죽는 거, 그게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죽는 거,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칼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혼을 하거나 큰 배신을 당하거나 건강에 무너져 버리거나 그런 것들. 예. 그 참고 지내왔던 세월에다가 예. 그렇게 거기에 동조해보고 같이 살아가려고 참고 지내왔던 세월에다 칼날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직을 무너뜨리고 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자기가 시 쓰고자 하는 시에 대한 일념, 아니면 화가라면 화가로서의 가고자 하는 일념, 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의 기업가의 일념, 이런 것에다가 느닷없이 그 자기가 가질지도 않으려면서 칼날을 들이대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조직 안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 압박이나 그 위험이 되겠죠. 예. 예, 칼날이라는 거는 나와는 상관없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또 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건강이 갑자기 어느 날 가서 골로 가서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이제 내가 압박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은 양배추가 안에서 병이 걸려서 죽는 경우가 될 것이고, 이것은 바깥에서 칼이잖아요. 칼은 바깥에서 타자에 의해서 이렇게 들이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병에 걸리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로 인한 예. 그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칼날은 그 외부에서 들이댄 칼날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다른 타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살아가는데 암만 둥글게 살아가려고 하고 암만 자기는 그 양심적으로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렇게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을 다 견디고 지나가면은 한 장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한 자리에 눌러앉은 침묵이 얼마나 단단한지 저울에 올라보면 알아요.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그 칼날을 들이대지만 않는다면 이 부분이 그래도 시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시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칼날이 와도 그걸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예.
오늘은 참 말씀을 많이 잘하시네요. 네. 칼날이 와도 왠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